오늘 맡은 일은 A2Z 타바인더 서지컬 에어틱 밸브고요. 사실 저는 그냥 서지컬 에어틱 밸브 타바 하라면 그냥 했지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고 하라고 한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태틱 밸브는 결국은 스트럭처 밸브 디스토레이션이나 아니면 넌 스트럭처 밸브 디스토레이션, 스럼보시스, 엔도카다이티스와 같은 것에 의해서 망가지기죠. 언젠가 망가지긴 하겠죠. 망가져 가고 있고 이게 헤모다이나믹 체인지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스테틱 밸브 페일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스테틱 밸브 페일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메커니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그냥 마치 칼슘화되는 그것은 마치 아스로스클로시스 같은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칼슘이 되고 침착이 되고 하면서 점점 망가져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수술을 하든 아니면 시술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는 수술만 했었던 게 지금 현재로서는 밸브 앤 밸브와 같은 타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 같냐 틀리냐 아니면 뭐가 더 우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밸브 앤 밸브 타바와 니드 수술에 대해서 메타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30일 모탈리티 뭐 비슷한 것 같다. 1년 기다려 봤더니 뭐 비슷한 것 같다. 다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제 반대였죠. 일반 타비아 수술이 아니라 이건 니드니까 니드 하면 수술하는 환자들이 좀 더 퍼먼트 페이스메이커를 더 많이 넣는 것 같다. 타비를 하는 환자에 있어서 파라베블라 이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거고 롱텀으로 볼 때 한 1년 반, 2년 사이에서 이게 약간 스위치되면서 1년 이내는 타비가 더 밸브 앤 밸브 타비가 더 좋겠다. 1년이 넘어가면 그게 좀 역전이 되면서 수술하는 게 더 애부분도 좀 더 좋은 것 같지 않냐. 뭐 단기간 뭐 이제 타비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이제 딱 보면 30일 모탈리티 조금 줄었다. 페이스메이커 확실히 줄었다. 블러드 트랜스퓨전 오 이거 진짜 많이 줄었네. 30일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네. 해서 이제 더 좋단 말은 안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밸브 앤 밸브를 할 거냐 할 때 나이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하이 리스크거나 아니면 환자가 원하거나 이럴 때에는 타비를 하는 거고 젊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른 원인들이 있고 이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수술을 한 게 좋겠다 당연하죠. 다만 이제 더 깊이 들어와서 밸브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수술하기가 더 낫다. 이건 타비에도 좋겠다라는 선택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다드리는 밸브 앤 밸브에 들어 있었던 밸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타비 밸브가 있을 거고요. 타비했던 곳에 타비 앤 타비가 있을 거고 수술해 놓던 것도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로 만들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텐트가 들어 있어서 하기에 랜덤마크가 보이는 타입이 있고 스텐트가 없거나 또는 완전히 그냥 손으로 만들어 넣어서 프리 타입이어 가지고 전혀 그냥 이거 아나토미는 그냥 우리가 마치 그냥 처음 타비하던 것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텐트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랜덤 마크가 없죠. 스텐트가 있으면 이렇게 랜덤 마크가 있어서 훨씬 편하고요. 다만 탑에 비해서 스텐트가 있다고 한다는 말은 더 벌어지기가 어려우니 하고 난 뒤에 레지덜 프레저 그레이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것은 또 스롬보시스와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텐트가 없는 프리타입이면 좀 더 늘어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것은 적지만 코로너리 쪽으로 붙기 때문에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나 잘못 넣어서 디바이스가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튀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밸브의 크기가 얼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밸브의 크기보다는 밸브 안쪽에 있는 인터널 다이아메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밸브를 찾아보고 그 밸브의 인터널 다이아메터가 뭐냐 그게 이제 진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탑이 밸브 크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인터널 다이아메터가 없는 핸드 타입의 뭐 크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하듯이 CT로 매저먼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셀프 이스터블이냐, 볼륨 이스터블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인트라 에눌라냐, 수프라 에눌라냐 하겠죠. 뭐 대체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셀프를 해야 되겠고, 크다거나 아니 코로너리 리어세스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발론하는 게 좋겠고요.
뭐 만약에 벌룬 이스테몰로 하게 된다면 밸브 프랙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훨씬 더 작은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벌룬이 좋냐 셀프가 좋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뭐 크게 뭐 장비 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서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인트라 애누라냐 수프라 애누라냐를 따져서 오리피스를 충분히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트라 애눌라로도 충분한 오리피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프랙처를 시켜야만이 되느냐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탑앤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벌루니스터블이 들어가면 점점 더 오리피스가 적어지면서 스몰 애눌라 하는 것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셀프 이스터블로 계속 가게 되면은 코로나리 아터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이제 벌룬했다면 셀프로, 셀프했다면 벌룬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와 코로나리 상태에 따라서 이 탑앤탑의 밸브도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처음에 그냥 한다고 했던 것이 워낙 그 VIV 에오틱 어플리케이션 이거 다 까시면 여기서 밸브 이름 선택을 하면 밸브 사진도 나오고 거기에 뭐가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사이즈는 얼마로 넣고 랜드마크를 어디다 놓고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훨씬 더 뭐 에오토그램을 자세히 안 봐도 되는 이런 것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밸브 또는 이게 뭐가 그냥 일반 탑이와 다르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보통 이제 원래 CT로 다 매저먼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좀 다른 게 버추얼한,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는 밸브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코로니 사이의 이 거리들 이제 새로 재지는 거죠. 이것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코로니 옵스트럭션이나 리어세스가 어려워지죠. 코로니 옵스트럭션은 전통적으로는 이 아나토미죠. 그러니까 시노튜블라 정선의 작거나 사이너스가 작거나 코로니 하이트가 낮거나 이거는 이제 원래 탑이 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프로스테틱 밸브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밸브에 리플렛이 얼마나 두껍냐, 처음에 얼마나 높이 넣어놨냐, 안에가 스텐트 같은 게 있느냐, 아니면 스텐트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밸브고, 우리가 거기에 새로 밸브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밸브와 기존의 밸브가 어떤 코어메이션을 해서 코로너리나든지 이런 것의 상태 또는 오리피스의 면적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니 아터리 옵스트럭션의 리스크에 올라갑니다. 뭐 전통적으로 네이티브보다는 밸브가 코로니 옵스트럭션이 더 리스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스텐트가 있고 스텐트 바깥쪽으로 마운트되어 있는 것이 스텐트를 벌리면 바깥에 있는 이게 생기기 때문에 훨씬 코로니 옵스트럭션의 리스크가 많고요. 저희들이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스텐트가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고 스테인리스가 그 가운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버철하고 코로니 사이즈가 4가 넘냐 안 넘냐, 그다음 위에 네로가 있냐 없냐 해서 둘 다 충족을 안 하면 우리가 바실리카나 뭐 이런 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통과를 하면 보통은 이제 컨벤션 탑을 하게 됩니다. 뭐 코로니 옵스트럭션을 위해서 뭐 낮게 좀 더 깊게 넣어야 된다 하는 뭐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려지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친미라고 하는 코로니 프로텍션을 하고 나오면서 스텐트를 넣는 방법, 또 오늘 오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었던 바실리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코로니 옵스트럭션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유니콘이라고 하는 그 발룬 라서레이션 한 바실리카 방법도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또 코로니 리어세스는 어떻게 할 건가, 오늘 탑을 하게 되면 밸브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저희가 밸브 셀렉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제 PPM인데요. 이제 그 프레저 그랜트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거는 원래 환자가 PPM이 안 맞거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적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트라 애눌라로 했냐, 수프라 애눌라로 했냐, 프랙처를 했냐에 따라서 프레저 그랜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어차피 약물 치료 같은 게 잘 안 되면 스럼보시스나 이런 것에 생기면서 또 프레저 그랜트가 증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충분한 프레저 그랜트가 있었던 환자라면 인트라 애눌라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충분한 게 없다면 수프라 애눌라나 아니면 밸브 프랙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밸브 프랙처는 대부분의
그 밸브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탁 터져서 좀 이렇게 벌어져서 더 넓은 오리피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밸브 앤 밸브 거기 들어가서 보면 프랙처가 가능하다, 프랙처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늘어는 나지만 프랙처는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것들을 맞춰서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웃컴은 뭐 밸브 앤 밸브 아웃컴이 어쩌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지금으로서는 수술한 거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였고요. 케이스 좀 보면 52세 여자 그 베체스트 디지스로 에어틱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었던 환자입니다. 수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프리핸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탑이하는 입장에서는 스테인리스가 없는 타입이고요. 거기 밸브 디스펑션 돼서 AR, AS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배치실에서 다시 수술을 하기는 환자도 거부하고 흉배과 교수님도 그냥 탑의해 주세요 해서 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저먼트 이거는 컨벤셔널 매저먼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인리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저먼트 해서 지금 보시면 에ortogram 하고 다행히 AR이 좀 있어서 이 마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천 이 정도니까 여기에 맞춰서 탑의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탑의를 했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프레저넌트 이 정도고 지금 한 5년째 팔로우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습니다. 77세 남자 환자고 이분도 AVR 했었고 근데 밸브 디스펑션이 와서 시버스노시스로 수술이든 탑이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에코 한 이야기를 했고 환자가 집에 가던 중에 어레스트 와서 결국은 처음에는 에크모를 달았었고요. 에크모 단 상태에서 이제 펄머니 이데마 오니까 벤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에크모하고 벤팅하고 그리고 이제 탑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의하면 밸브 앤 밸브 들어가서 보면 무슨 밸브냐, 그다음에 거기 사이즈 인터널 얼마냐, 이게 프랙처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이 환자는 다행히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의 리스크는 없으니 그냥 심플하게 탑의하면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리 혈관도 안 좋고 이미 에크모가 져 있고 돼 있는 상태라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고요. 이쪽에 템퍼럴 페이스메이커를 넣으려고 했더니 여기도 이렇게 밑에는 막혀 있고 위에는 지금 이러고 있고 칼슘이 많아서 이제 이게 통과가 안 돼서 라디아는 잡기는 좀 어려웠고 이 상황인데 좋은 점은 밸브 앤 밸브 할 때에 에ortogram이 필요 없습니다. 밸브만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프리다일레이션 하고 여기다 맞춰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안 좋지만 탑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됐고 다행히 이렇게 돼서 위닝도 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밸브 앤 밸브는 결국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하면서 코로너리와 오리피스를 생각하면서 밸브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할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선택에 있어서는 환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코로너리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서 다음 셀렉션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